네, 첫 번째 순서 시청자가 궁금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김덕호 FA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에서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또 언택트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세 가지 특징주를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저희가 배달을 하면서 사실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배달 용기, 포장 용기잖아요. 네, 그렇죠.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증가하면서 거리두기가 계속 격상되면 우린 또 배달뿐이 답이 없습니다. 한국 패키지가 오늘 그로 인해 급등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 계속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100점 만점의 점수로 들어볼게요. 네, 오늘장 기준에서 75점 부여를 하겠습니다. 네, 75점이라면서 한 줄 평은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맞습니다. 배달을 많이 하는 민족이죠. 이제 배달 음식 살짝 질렸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배달 음식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패키지를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분명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하셨겠죠? 토론방 들어가서 투자자분들의 의견 살펴보도록 하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무려 580명대. 다시 600명을 육박하는 수준까지 나왔는데 포장 말고는 답이 없다. 거리두기 격상되면 배달이 폭주하니까 포장이 시장 중심이다라고 글을 올려주셨고요. 실제로 밤 9시 이후에 이제 서울에서는 커피숍에서 의자를 아예 빼놓고 착석도 못합니다. 무조건 배달, 포장만 가능한 시기죠. 오늘 대표적으로 이런 소식 때문에 언택트 안에서 어떤 것들이 올라주고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존의 팬데믹이 지금 우리 국내에서 3차례나 걸쳐서 지금 이렇게 세 차례 나타났는데 네. 일단 초기에는 사실은 어떤 방역 자체에 대한 어떤 미흡점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증시 조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이번 두 번째 팬데믹 때는 오히려 연령대랑 비교를 해보니 이번 세 번째와 두 번째 차이에서는 연령대가 좀 차이가 있었다는 점. 특히 지난 2차 팬데믹 때는 50대 이상의 분들이 다소 확진이 좀 더 많았었다면 이번 3차 팬데믹은 50대 미만이었던 40대, 30대, 20대 즉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근로 연령에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확진이 되었었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사태에서는 실제로 어떤 연령대에 따라서 수위가 나타나느냐를 좀 다르게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점 앞서서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근로 연령대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또 밀집된 공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택근무라든가 아니면은 기존에 우리가 자주 활용했던 인터넷 대표주, 언택트주들 그리고 또 청장년층들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감들 나타날 때 또 게임주가 다시 한번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은 바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간 열심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나타냈던 제조업이나 혹은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희비가 엇갈리게 되는 양상이 나타난 게 바로 이번 3차 팬데믹의 특징이고요. 또 이런 것이 오늘 증시도 또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9시 이후 음식점은 이제 배달로만 영업이 가능한데 계속해서 택배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택배랑 네, 그렇죠. 배달 수요. 그럼 이 한국 패키지를 포함해서 포장주들의 상승 당분간은 좀 지속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특히 이제 포장재를 조금 더 기점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날씨가 또 춥다 보니까 또 밖에서 외식을 나가기 하기보다는 싫어요. 네. 또 집안에서 드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제 또 한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 격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포장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특히 또 이런 계절적인 특징들도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서의 어떤 급등을 오히려 기대하기보다는 탄력은 둔화가 되지만 여전히 상승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시 이후에는 서울권역에서는 식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울며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추운 겨울날 집안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게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국 패키지라든가 아니면 포장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 패키지 조금 들고 가자, 기다려보자 이야기해 주셨어요. 근데 변수가요. 백신 개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 언택트주들이 출렁거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 한국 패키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반등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털고 갈까 고민하실 것 같아요.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세워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백신 출해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또 주가 자체도 굉장히 평가가 높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즉 뒤집어 말씀드리면 코로나 사태가 꺼진다라는 소식 들리자마자 가장 먼저 주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런 한국 패키지 혹은 또 이런 포장재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우선은 현재 시점에서 3차 확산이 나왔을 때 이미 연령대 자체의 특징이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집 공간에서의 어떤 환기나 이런 것도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당분간은 기다려보자는 의미에서 목표가는 7,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500원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7,000원, 손절가는 5,500원. 현재 들어가는 건 좀 무리겠죠? 다소 오늘 장에서 진입을 하시기에는 조금 쉽지 않으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패키지를 포함해서 포장도들 살짝 윗골이 달려 있고요. 아직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볼게요. 바로 재택근무주 알서포트입니다. 회사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뭐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들은 요즘 집에 있는 거를 권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그렇죠. 방송은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알서포트 재택근무주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점수로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조금 들고 가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의미에서 45점을 부여를 하겠습니다. 오, 같은 언택트 주인데 앞서 한국 패키지는 75점, 알서포트는 45점 주셨어요. 한 줄 평은 또 본인의 생각을 넣으셨네요. 이게 제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출근보다도 회식이 없는 게 더 좋았다라는 만족이 나올 정도로 회사의 어떤 시스템 부분적인 부분이 조금 재택근무가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다수 나왔습니다. 네, 만약에 코로나19가 다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들은 이 추세를 유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좀 길게 볼게요. 알서포트에 대한 이야기 토론방에서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은요, 이 종목을 어떤 매력을 보고 사셨을까요? 2.5단계가 이미 시작됐고 다음 주부터는 부분 재택근무가 시작될 거다. 또 여기에 그 3단계 격상 논의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알서포트 대장주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백신 상용화가 쉬운 줄 아니? 라고도 글 올려주셨습니다. 현재 주가는 8% 상승 보여주고 있고 오늘 16,750원까지 올랐는데 재택근무주들도 백신 때문에 휘청거렸다가 다시 또 살아나고 있거든요. 참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는 거에 우리가 기뻐할 일은 전혀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재택근무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알서포트 자체의 점수를 낮게 드린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긍정적인 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재택근무라는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직까지는 코로나 사태라는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급격하게 우리가 채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안정화 시점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확산 추세를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은퇴 연령이라든가 혹은 노인 연령에 비해서 이번에는 근로 연령들이 훨씬 더 확진 추세가 더 컸다라는 점. 즉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창문을 열어놓기도 되게 힘든 어떤 겨울의 계절성 특징도 있는데 여기에 밀집된 공간에 많은 20대, 30대 또 40대 근로자분들께서 또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은 확진 추세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명한 강점은 있습니다. 자, 근데 결정적인 부분들 여기에 이제 계절성을 이어서 이제 또 연말에는 크리스마스가 있고 또 마지막에 또 연말에 뭐 다종식이라든가 또 새해맞이라든가 이런 이벤트성들이 또 단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정부에서 만약 3단계를 높인다라고 하면은 분명 대장주가 될 것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알서포트를 포함한 재택근무주들 이번 3분기 실적 좋았습니다. 알서포트만 봤을 때요, 3분기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40%, 그러니까 2배 이상 실적이 늘어났대요. 그렇죠. 이 추세라면 4분기 실적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분기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미 백신 출에 대한 기대감들은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네. 실제 백신이 풀리기까지의 시간도 분명히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재택근무를 사용을 해서 어떤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타격이 더 적지 않다라면은 기존의 시스템들을 계속 활용을 하겠지만은 가장 안타까운 점들은 이번 재택근무를 실행을 하게 되면서 매출 방어가 과연 알서포트가 꾸준하게 잡아갈 수 있을 것이냐. 지난 3분기 그리고 2분기 때의 매출만큼을 충분히 탄력을 받아서 4분기까지 이어가기는 다소 조금 유동이 적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원격 근무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나니 오히려 집 안에서 있기 때문에 또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들 또 기존에 신규 사원들이 또 채용이 됐을 때는 이런 것을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교육하는 기회들이 너무 적어지다 보니까 코로나가 종식이 됐을 때는 말 그대로 대장주의 지위를 그대로 박탈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오늘 장에서는 45점을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서포트 현재 8%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상승에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타이밍으로 노린 것 같아요. 둘 다 발을 빼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 갖고 있는 분들 그러면은 오늘 매도할까요? 45점을 맞는 전략 세워주세요. 네, 우선은 이제 알서포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굉장히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많습니다만은 주가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시나리오도 같이 함께 잔존을 하기 때문에 우선은 짧게 바라보시면서 단계적으로 축차를 진행을 하시자라는 의미에서 목표 가격 1차 목표 가격은 18,000원을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손절가는 14,000원인데요. 말씀 그대로 짧게 보시면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장세로 이 언택트 대장주 그리고 재택근무 대장주를 접근하시자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알소프트는 좀 점수가 낮았고요. 여기서 세 번째 종목 볼게요. 오늘 뭐 크게 변동이 나타나진 않지만 그래도 언택트 이야기하면서 카카오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BBI주의 대표입니다. 카카오 지금 10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나요? 저는 80점 보유하겠습니다. 80점, 높은 점수 주셨어요. 한 줄 평은요? 진짜 크게 한번 보시죠. 네. 진짜 크게 빅하게 보자라고 80점 주셨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 사실 최근에 주가 안 가서 많이 속상하셨죠?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그려볼게요. 토론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비대면 언택트 랠리인가요? 라는 글이 있고요. 카카오는 떨어지면 추매, 오르면 좋고 파는 거 아니다, 쭉 묵힐 거야 라고 카카오 글 올려주셨습니다. 실제로 이제 언택트 대표 주자잖아요. 그렇죠. 저는 올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진짜 많이 썼고요. 네. 그리고 요즘 뭐 쇼핑 라이브도 카카오로 하고 카카오 워크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 영역을 돈 되는 대로 확장시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실제 실적도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번 3분기 실적이 이미 발표가 됐었는데요. 네. 매출만 하더라도 무려 이제 분기 내 1조를 달성을 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전년 대비를 했을 때는 41%의 성장이다. 거의 아마존처럼 부럽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적인 면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존에 조금 매물을 내놓으시면서 조금 지금의 기회들을 괜히 내가 매도를 했었나 아쉬워하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 실적을 만들어내서의 1등 공신들도 마찬가지로 여럿을 배출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올해 상장을 했었던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아니면은 또 내년 IPO가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카카오뱅크라든가 이런 실적들이 이름값 즉 우리가 네임 브랜드와 네임 밸류를 더불어서 실적까지 같이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지배 수익도 마찬가지로 이 카카오가 고스란히 안고 갔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좀 더 크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카카오 자체를 언택트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기 때문에 카카오라는 종목 자체만 계속 깊게 들여보시면은 주가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게 이 팬데믹 이후의 사태가 되겠지만 오히려 긴 호흡을 가지고 이런 카카오의 그룹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좀 더 탄력성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BBRG의 행보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실제로 이번에 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국내에서 좀 줄어들었을 때 그리고 연말이라는 걸 또 감안해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BBRG에 대해서는 크게 보자라고 했으니까 백신 영향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봐야 될 종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지금도 여전히 카카오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네. 우선은 이제 밸류 대비해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높다.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 자체가 너무 고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에 대해서 실적 부분이 만약에 단기적인 성과에서 그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요. 오히려 지금 카카오뱅크에서 나타나는 실적들은 단기적인 실적도 분명 중요하겠지만은 오히려 이런 사업 확장 속도를 좀 더 보신다라고 하면은 성과는 좀 더 괄목상대할 만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백신이 출회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있으며 또 백신이 출회가 된다면은 오히려 카카오가 이런 사업 기존의 영업들을 오프라인 채널로 또 전환하는 방법들도 다양하게 고민을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 때문에 목표 가격은 먼저 42만 원 선으로 이전의 고점을 한번 돌파해 볼 때까지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30만 원으로 좀 더 호흡을 길게 가다듬으시고 낙폭에 대해서 상심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 전략을 가지시자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네, 11월 들어서요. 옆으로 쭉 횡보하면서 약간 에너지를 응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목표 주가 42만 원, 손절가 30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빅, 우리는 크게 보면서 카카오 접근할게요. 지금까지 김덕호 FA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